일단은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75%의 대주주분이고 유통 물량이 25% 정도예요. 시가총액은 이제 1조의 기준인데 이럴 것 같았으면은 어차피 이제 이 카나리나 바이오를 오히려 이쪽을 조금 들여다봐도 어찌 보면 괜찮을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다들 작기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은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그 우리가 비중을 채워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명 자체를 이제 바꿨는데 요게 지난번 이름이 뭐였었죠? 한일사료인가요? 뭐였죠? 하여간에 그래서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좀 사실상 나오다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은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카나리나 바이오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을게요. 까나리나인가요? 까나린 참 정확히 볼게요. 카나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잘 몰라요. 요 종목군에 이제 컨센서스 22년 08월 22일 컨센서스 오히려 이 종목이 그나마 낫네요. 그죠? 그나마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어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야 다들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일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밴드 보시면은 밴드에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얘를 저평가니까 갖고 가겠다, 성장성이 뛰어나니까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을 한다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녹화 자체를 해드린다는 자체도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매매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준에서 전체 국내 증시 흐름 가운데 사료주들이 오늘 변동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카나리나 바이오도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이 극소형주인 종목군보다는 그나마도 이쪽이 낫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범위란 말이에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000억을 넘기면 일단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질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앞전 거래대금의 70% 그러니까 2,000억 정도를 넘겨야 앞전에 나와 있던 이런 변동성의 크기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25%, 14%, 22%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오늘 기준에 22.52%까지 주가의 변동성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강세 부분이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터진 이후의 기준에 그 앞전에도 이제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의 기준은 명확하게 이 자리가 되죠. 양봉으로 쭉 올라갔다가 바로 꺾여서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의 흐름 여기까지가 이제 매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또 다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거래가 없는 뭐 요 기준까지는 전부 다 미련두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얘는 중립분이 안 돼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 이건 중립입니다. 중립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미련 갖고 정리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차 여기서 또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재차 여기서 거래 없고 음봉 떨어지고 계속 여기까지 다 매도예요. 계속 거래 실리고 음봉이고 또 전부 매도죠. 이거는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는데 분봉을 한번 볼 겁니다. 분봉에서 이제 어떤 흐름인지. 지금의 기준은 예를 들면 실패가 되더라도 편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사료주들 보겠습니다. 변동성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지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종목을 들여다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동안 팜스토리가 시장에서 화두가 됐고 우리도 팜스토리에 대한 매매 기준도 전략으로 잡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팜스토리가 제한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조금 있다 거래가 터질 거다 하고 미리 예상해서 들어간다?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런 건 하지 말자. 응? 시가총액도 팜스토리도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못 들여다본다는 거고.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봉 놓고 보신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방송용 기준에 이제 가지고 나가긴 할 텐데 일주 월봉의 월봉은 2022년 1월부터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뭐 1월부터 갖고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은 7월 올해 7월부터만 전체를 볼까요? 짧게 끊어놓은 일봉이 있으니까 올해 1월부터의 3월부터의 일봉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자를게요. 이것도 일단은 자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송 화요일 아침 방송 기준에서 종가의 흐름을 종가의 기준을 다시 잘라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본 기준에서 바닥에서 거래를 한번 이제 실어준 기준이 되는데 그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한탑이 개장 초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고 주가 변동률이 쭉 뻗어 올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준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고려산업이든 최근 강세를 뗐던 고려산업이든 또 대주산업이든 변동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이 후속으로 해서 지금 쭉 당겨져서 19% 7,370원 그 범위까지 쭉쭉쭉 뻗어 올라간 그 흐름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시부터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 터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만 해도 사실 거래 대금이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보겠다. 얘는 뭐 펀드멘탈이 솔직히 아예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거래량 없이 부딪히는 그 구간에서는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설정 범위는 저점이 24,300원이었는데 여기서 2% 정도 들어 올리면 그렇게 되면은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2%면은 500원, 24,800원 정도요. 그럼 24,800원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일단은 개장 초에 동시호가의 갭 상승에 살짝 들어 올린 이후의 흐름에 여기서는 뭐 중립 정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들여다볼 때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설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개장 초 기준에 중립적인 범위의 기준이 된다. 뭐 가지고 있던 물량도 아니고 뭐 정리할 물량도 아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일단 1차적으로 형성을 한 거죠. 바닥을 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립적으로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 바닥을 다지고 돌릴 때에 24,800원, 그러니까 2% 이상 들어 올리면 고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손절 범위를 오늘 장중 저점을 손절 범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는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 범위 잡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면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점을 손절 범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3%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4,800원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의 기준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자락이죠. 요자락의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요자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다시 중립적인 위치가 되는데 재차 고점을 넘겨요. 앞전 고점을. 그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넘깁니다. OMA, 20MA 또 최근에 터져 있지 않은 거래량.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럼 대략적으로 400만 주란 말이에요. 400만 주를 수반할 수 있는 거래량이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미 이제 11시경부터 해서 거래가 터져서 수반되기 시작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여기까지가 편입할 수 있는 거래량 수반된 양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고점 대비해서 급격히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니까 중립. 다만 여기서부터 더 밀리게 되면은 마지노선을 요자락으로 잡고 더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어찌됐건 1조 이상이에요.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때 그럴 때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을 15%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종목은 22%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폭의 기준도 형성이 돼 있고 근데 급격한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제 막 점심시간 진입한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원래는 매직 계산기로 따지면 뭐예요? 1.5에서 2%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사료 줍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됐든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에서든 또 사료주들에 대한 섹터를 캡처해서 계속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장초부터 들여다보시고 개장초부터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시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의 수익 또 혹은 10% 미만의 수익 범위에서 수익이 창출됐을 때의 기준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되죠. 아까 맨 처음에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리는 폭의 기준이 얼마예요? 24,800원이고 그리고 앞전 고점을 뛰어넘는 기준이면은 25,000원대 초반 그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흐름의 기준에 분봉을 이제 깜빡하고 안 자르고 지금 이쪽으로 눌러버렸는데 아쉽게도 요 흐름의 기준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혹은 문자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점까지는 이제는 편입을 못해요.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고점까지는 편입을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5%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1.5에서 3%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전량 차익 실현이 1차적으로는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녹화 뜨는 요 시점이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가능하실 수 있었다 할지라도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의 기준이죠. 그러면 방금 이제 줄 거드린 그 위치를 재차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고자락이 이탈이 되면은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차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의 기준을 잡아요?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이제 따라붙은
수 있는 그 범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요 자락에 이제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가 됐었겠죠.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이 28,100원이에요. 28,100원이면은 대략적으로 15% 수준이 됩니다. 그럼 그 정도의 기준 눌림폭, 절반의 눌림이 27,300원이에요.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요 자리. 그러면 이제 다시금 그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따라붙는 거는, 만약에 물량을 편입을 하셨다가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도 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이런 기준이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무리수를 둬서 이제 윗방향으로 더 쫓아붙지는 않는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는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중립. 뭐 거래가 일부 수반됐네, 갭상승 이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밀렸어, 음봉이야, 꼬리 달린 음봉이야, 그럼 편입하고 싶은데 다른 사료주들이 움직이는데 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서 얼마요? 24,800원 정도에서부터 저점 대비 2% 들어 올리는 요 수준, 요 범위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이때는 거래량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은 요 자락까지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죠. 거래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형성이 되는 부분은 요 자락으로 따질게. 거래량이 월등히 이제 더 터지는 기점하고 요 기준까지, 저 위치까지, 앞전 고점을 월등히 넘기고 거래가 터지고 월등히 넘기는 저 요 시점,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차익 실현이나 중립이나 다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방금의 저점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한다. 요 자락 아직까지 뭐 정리를 못했다 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요 자락에서는 매도를 한 것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여기서 따라붙은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죠?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범위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매도가 아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떴을 때 기준. 그럼 재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위로는 안 따라붙어요. 위로 따라붙질 않고, 재편입의 기준은 요 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의 기준에 27,300원 요 정도 범위에서만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칠까요? 네모로 치죠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뭐예요? 요 구간이 2분의 1, 3분의 1 지점 구간이 됩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와 고점의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해서 요 구간을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 기준은 최대 30만 주에서 최소 폭의 기준을 잡으면 20만 주, 30만 주에 이제 70% 수준, 20만 주. 거래는 충분히 터져 있어요. 이제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요 거래량과 함께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되면 요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